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해양보전팀장 WWF 코리아 이영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소개받은 것처럼 해양보전팀장이면서 해양생물 수의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치료보다는 죽은 해양생물 왜 죽었는지 부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쓰레기 이야기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해양생물 쪽에 있는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플라스틱 환경이라고 하면 보통 자연 환경을 많이 떠올리시죠. 숲, 토양, 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첫 번째로 많이 생각하는 환경일 텐데, 이제 두 번째 의미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한테 가장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 상황들, 사건들, 그리고 물건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지금 가장 가까운 환경이 플라스틱은 아닌지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아까 플라스틱 빨대 거북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 보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게 나 때문인 것 같고, 그쵸? 나한테도 일부분의 책임감이 있는 것 같고, 또 언젠간 나한테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참 외면하고 싶고 불편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전부 그 내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으면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플라스틱, 당신의 가장 가까운 환경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6월에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오사카에 모여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눴다고 해요. 보호무역이나 기후변화 얘기는 실패했다고 들었어요. 트럼프가 많이 반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해양 쓰레기 이야기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오사카 블루 오션 비전이라는 이 안에 20개국 정상들이 합의를 했죠. 그래서 여기 내용은 2050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합의를 한 거예요. 물론 대단히 큰 진전이긴 하지만 아쉬움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어요. 생산부터 전체 과정을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다로 들어가는, 흘러 들어가는 그 양만 막겠다고 한 거니까. 그래도 전 과정에서 라이프 사이클의 기법을, 전체 생산 단계를 줄이는 연구도 같이 시행을 하겠다는 점은 좀 고무적이죠. 물론 정상회의가 이 다음 트럼프의 괄목할 만한 행보 때문에 조금 가려지긴 했죠. 또 다른 얘기를. 플라스틱이 싸요. 그쵸? 지금 가서 지불하고 플라스틱 하나 사려면 굉장히 싸죠. 근데 여러분이 사고 쓰는 그 플라스틱이 지금 지불하는 그 가격이 다일까요? 썩지 않고 여러분 환경에서 여러분한테, 여러분 자손한테 두고두고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치러야 되는 대가는 지금 여러분이 지불하는 그 정도의 가격은 아닌 거죠. 나중에 엄청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될 겁니다. 플라스틱의 역사를 간단히 보면 1869년도에 당구공을 만들던 상아를 대체하려고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상아나 거북이의 사냥이 매우 줄어서 아주 호응을 좋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1907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플라스틱이 만들어졌고, 이 탁월한 절연성, 내구성, 열 저항성,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아주 호황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2차 대전 동안에 정말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전쟁에 필요한 낙하산, 항공기 창문 이런 데 쓰이는 플라스틱이 아주 급격하게 생산이 증가해서 미국에서만 약 300%가 증가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타임 매거진의 1955년도에 난 기사예요. 쓰고 버리는 삶.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일 플라스틱이 해결해 줍니다. 한 번 쓰고 버리세요.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보기 불편한 숫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 하나씩 한번 읊어보죠. 불편하게 하나씩 한번 읊어보죠.
플라스틱으로 죽는 해양 동물이 30초에 한 마리. 지금 몇 마리 죽었죠, 지금도? 여태까지 생산된 플라스틱의 75%가 이미 쓰레기. 연간 13억 톤. 2000년 이후에 생산 단가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1950년대부터 2000년도에 생산됐던 쓰레기 전체 양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된 쓰레기 양이랑 거의 비슷하대요. 매년 800만 톤 이상의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서 쓰레기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18만 톤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이 되고 있고, 재활용을 위해서 한 20% 정도가 수거가 되고 있긴 한데 여러 가지 문제로 실제 재활용은 되고 있지 않다고 해요. 불편한 숫자들은 계속됩니다. 2030년까지 이대로 가면 지구 플라스틱 쓰레기가 약 2배가 된다고 하고요. 1분의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통이 100만 개가 팔리고 있대요. 그래서 세계경제포럼 2016년도에 말하기를 2050년도에는 바다에 해양생물보다 해양 쓰레기가 더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은 썩는데 400년 이상 걸려요. 이건 팩트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죠. 플라스틱은 야생동물을 죽이고 있어요. 서식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야생동물 중에 현재 270종이 버려진 폐어구나 플라스틱에 엉켜서 데미지를 입었던 보고가 있고요. 240종이 플라스틱 섭식, 플라스틱을 먹은 기록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아직은 뭐 많이 없지만 이제 몇 년 지나면 뭐 몇 명이 죽었다, 몇 명의 어디에 뭐가 있더라, 뭐 이런 뉴스가 실실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의 크기에 따라서 또 어떤 생물한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조금 잔인하게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플라스틱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메가, 매크로, 메소, 마이크로, 나노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가장 큰 1m 이상을 메가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쓰레기를 매크로, 그리고 작은 5mm 이하의 작은 쓰레기를 마이크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요새 아주 공기 중에도 물속에도 어디나 있다고 하는 1 마이크로 이하의 나노 플라스틱까지.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보통 이 두 가지예요. 엉키거나 아니면 삼키거나. 그래서 주로 엉키는 건 큰 고래, 물개, 바다거북 이런 큰 해양 동물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고래, 돌고래, 바다사자는 큰 걸 삼키고, 무척추동물이나 어류는 작은 플라스틱을 삼키죠. 결국 모든 해양 생물한테 피해가 간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해양 생물의 피해를 보면서 경각심을 더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해양 생물은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아픔이랑 똑같으니까요. 우리가 받는 피해랑 정말 똑같으니까요. 불쌍하죠. 불쌍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먹으니까. 그래서 좀 더 이들의 아픔을 쉽게 공감하고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아주 큰 1m 이상의 플라스틱이 어떤 피해를 일으키는지 살펴볼게요. 보통 메가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플라스틱은 1m 이상의 크기를 가졌는데요. 큰 고래, 물개, 바다거북에 엉킴을 일으키거나 삼킴입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이 거북이가 걸려서 저렇게 있으면 당연히 먹이 사냥을 못하니까 굶어 죽거나, 위에 숨쉬러 못 올라가니까 질식해서 죽거나, 플라스틱이나 폐 어구에 이렇게 감기게 되면 그 부분에 상처가 나서 제2차 감염이 일어나면 거기가 폐혈 같은 질병으로 이어져서, 아니면 숨을 못 쉬어서 질식해서 죽거나 이런 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6월 24일 날 제주도에서 그물에 엉켰던 바다 거북 사진이고요. 다행히 질식으로 목숨을 잃기 전에 해양경찰에 발견이 돼서 구조되고 지금 구조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 다음 크기 5mm 이상부터 1m 사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라고 부르는 매크로 플라스틱인데요.
가장 넓은 범위의 피해를 일으키고 있죠. 어떤 피해를 일으키는지 한번 보시면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 엊그저께 일어났어요. 7월 3일 날 그때 이 삼척 망상해수욕장 거기에서 그 물개 한 마리가 발견이 됐어요. 이런 모습으로 누워 있어서 웬 애가 목걸이를 하고 저렇게 누워 있어서 뭘까 이렇게 하고 이제 해양 경찰이 그 해양동물 구조 치료하는 기관, 여기서는 이제 경포 아쿠아리움이었는데 같이 가서 가까이 가서 잡아서 구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자세하게 보니까 이 목에 있는 목걸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완전히 파여서 근육까지 다 썩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바로 이 그 6개짜리 캔 이렇게 팩 하는 거 있죠. 이름이 있나 이게? 그게 약 20cm 가량의 캔 팩이 목에 끼어서 아마 오랫동안 아직 어린 개체인 것 같은데 아마 어릴 때 끼어서 얘는 계속 성장하고 그 상태로 목이 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에 물개가 제법 서식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있는 해변까지는 잘 오지 않아요. 많이 아파서 어떤 구조를 요청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 경포아쿠아리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감염이 상당히 심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잘 치료돼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엉킴 말고도 삼킴이 문제가 되죠. 삼키면 우선 별 문제가 없는 걸 삼켜도 생물들은 배가 부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굶어 죽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먹은 플라스틱이 뭔가 뾰족하거나 상처를 일으킬 수 있는 플라스틱이라면 소화기에 상처를 내겠죠. 피를 낼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복막염 같은 걸로 급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장의 어느 부분을 막기도 하죠. 폐색을 일으키면 또 죽게 되죠. 그리고 독성이 있다면 독성에 의해서도 출혈이 있거나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면역이 저하가 되면 2차 감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는 정말 많아요. 아마 여러분도 인터넷만 켜면 아마 이런 뉴스는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바다 생물이 해양 쓰레기를 먹었대. 배를 열어보니까 쓰레기가 나왔대. 이 말은 정말 자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뉴스인데요. 작년부터 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이 이제 공동으로 주최한 바다고 부검에 저희가 같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때 약 40여 구의 바닷거북에서 한 반 이상의 개체에서 해양 플라스틱이 나왔는데요. 지금 약간 잔인하고 징그러울 수 있는데 그냥 어차피 오늘 그 얘기 보시려고 오신 거니까 그냥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맨 위에 거는 대북 선전물이에요. 삐라라 그러나요? 삐라? 근데 글자도 다 나와요. 막 여러분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의도로 요즘에 인쇄 기술이 좀 대북 삐라 있었고 밑에 사탕 봉지 오렌지 캔디 있고요. 여기는 스티로폼. 정말 다양한 해양 플라스틱이 있죠. 특히 거북이 같은 경우에, 특히 어린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가 이렇게 부유하고 떠다니잖아요. 어린 거북이도 이렇게 떠다니거든요. 먹는 거예요. 돌고래처럼 지능이 우리 사람과 같이 좀 높은 생물들은 그렇게 막 먹지 않죠. 근데 그런다고 안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뒤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도 나와요. 또 하나의 제가 잊지 못하는 사건, 이건 2013년도에 제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일을 할 때인데 이 뱃머리 돌고래라는 돌고래예요. 우리나라에서 3번밖에 보고가 되지 않은 종인데 아주 빼짝 마른 상태로 제주도 김영 앞바다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를 다시 내보내려고 전부 모여서 다시 바깥으로 밀고 근데 다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치료기관으로 다시 옮겨서 며칠 키웠는데 죽었죠. 그래서 얘를 부검을 했어요. 그랬더니 위 안에 뭐가 이렇게 잔뜩 엉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펴봤더니 한 70cm쯤 되는 비닐이 엉겨서 돌고래는 위가 3개인데 1위와 2위 사이를 꽉 틀어서 막고 있었어요. 그것 말고도 이 고래, 해양생물에 이런 쓰레기가 차서 죽은 얘기는 두말하면 잔소리처럼 정말 많은
많은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플라스틱이에요.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을 말하는데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마이크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우리가 뭐 흔히 하는 그 연마제 같은 공합용 연마제, 아니면 화장품이나 뭐 치약 같은 데 쓰는 마이크로 비즈, 이런 게 1차 마이크로 플라스틱이고, 큰 플라스틱이 햇볕을 받고 바람을 받고 조류를 받아서 작게 마모된 걸 우리는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사실 이게 더 위험한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위험을 주냐? 어류, 폐류, 무척추동물 이런 애들이 먹죠. 그리고 그렇게 먹은 어류, 폐류, 무척추동물이 어디로 어떻게 퍼지는지는 아직까지도 다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특히나 이런 마이크로플라스틱 자체의 유해 물질들도 많이 있죠. 뭐 비스페놀, 비스페놀 A, 뭐 프탈레이트, 뭐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유해한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더 무서운 건 이 미세 플라스틱이 친화력, 유해 화학 물질의 친화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바닷속, 물 속에 있는 유해 화학 물질, 뭐 잔류성 유기 물질, 뭐 POP, 팝스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 플라스틱 있으면 거기 달라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흡수하게 되면, 우리가 먹게 되면, 그거에 폐류한테 가서 우리가 그 조개를 먹게 되면 그게 우리 몸속에 와서 그 유해 화학 물질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거죠. 자, 나노 플라스틱은 그거보다 더 작아요. 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크기인데, 이거는 정말 어디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숨쉬는 이 공기에도 있고, 우리가 먹는 생수통에도 있고. 근데 인간 건강에 정확하게 어떤 독성을 나타내는지는 지금도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모든 장기로 다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한테 태반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생태계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몇 가지만 예를 좀 더 들어볼게요. 플라스틱이 모래에 막 쌓이잖아요. 우리 여름에 해변가에서 재밌게 놀고 플라스틱을 막 버려놓고 오시죠. 안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쌓이고, 그런 플라스틱은 이런 유해 화학 물질들에 의해서 모래 온도를 높여요. 그러면 그 모래에서 알을 낳고 거기에 부화하는 우리 거북이들은 이 부화할 때 모래 온도에 따라서 성비가 결정이 되거든요. 모래 온도가 푸른바다 거북 같은 경우에 한 29도 이상이면 암컷이 되고, 부화할 때 29도 밑에면 수컷이 되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 암컷 바다거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자, 플라스틱 쓰레기는 또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 이제 산호 있잖아요. 산호는 동물이죠. 산호 식물 아니고. 동물인 우리 산호는 공생 생물이 있어요. 조류가 거기 막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같이 사는데 그 생물의 병균을 퍼뜨려요. 그래서 산호가 죽어버려요. 그러고 나면 산호가 가지고 있는 그 생태계, 작은 어류, 그 작은 어류를 먹고 있는 큰 어류, 그 생태계 전체가 망가지는 거죠. 또 체내에 흡수된 이런 유해 물질들은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성호르몬의 역할을 대신해서 사람하고 동물 모두에게 이런 번식 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음식, 공기, 물, 토양을 통해서 인간의 몸속으로 이런 유해한 화학물질들을 흡수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WWF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국 정부, 산업계, 그리고 개인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각국 정부들한테는 국제 조약에 동의를 하고, 또 도시 단위로 이런 협력들을 할 것, 그리고 산업계에는 플라스틱을 줄이고 재활용하고 대체제를 찾고 정부 정책에 협력하고 환경을 생각하라고 얘기하면 산업계가 안 듣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자 파워를 보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는 산업계에 여러분들이 벌을 가하고, 구매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이 발휘할 수 있는 파워죠. 그리고 우리 같은 WWF 시민사회는 산업계 목소리와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함께 모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개인은 정부 정책도 감시하고 아까 얘기한 소비자 파워로 산업계에 요구를 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소비를 줄여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텀블러 쓰시면 돼요. 그걸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빨대 쓰시면 돼요. 그걸로 해결되면 정말 좋을 텐데, 이게 안타깝게도 그거 하나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 전부 아시잖아요.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계속 듣고 하나하나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만 언젠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없어진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인데 2018년 지구생명보고서라고 저희가 내는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구가 파괴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처음 세대이고 진짜 그나마 뭘 어떻게라도 해볼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는 거죠. 네, 제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